안녕하세요, 이창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면마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신문기사에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저스틴 비버가 람제이 헌트라는 희귀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뉴스 기사로 제가 접했어요. 저도 안면마비가 왔던 환자예요.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네. 좀 못생겼는데, 많이 못생겼는데, 지금도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때는 더 못생겼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너무 힘들 때였어요. 전공의 시절에 너무 힘들 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안면 마비가 왔었어요. 이쪽 오른쪽 마비가 왔었고요. 제가 걸렸던 안면 마비는 벨스 팔시, 한의학에서 구안화사라고 하죠. 그냥 안면 신경 마비였고요.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돌아왔고 재활도 잘했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불편감이 있어요. 날씨가 많이 추우면 이쪽 얼굴이 뻑뻑한 느낌이 있고요. 눈이 시큰거리고요. 오른쪽 눈이 시려요. 제가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그리 건강한 체질이 아니에요. 체력도 약해요. 잠 못 자면 픽픽 쓰러지고요. 저는 의과대학 공부하면서 단 한 번도 밤을 새본 적이 없어요. 제 체력이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전공의 하면서도 제일 힘든 게 당직이었어요. 이야기가 엄청 옆으로 샜는데 제가 기능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기능의학을 처음 시작했던 계기는 그거예요. 제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스틴 비버가 앓은 거는요, 단순 안면마비가 아니고요,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한 안면마비 증상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더마톰이라고 하는데, 이제 몸에 있는 신경을 따라서 띠처럼 나타난다고 많이들 사진도 보셨고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파 보셨던 분들은. 띠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게 왜냐하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에 살아요. 신경에 살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내 면역력이 떨어지면 얘가 확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 수포처럼 이렇게 발현되면서 극심한 통증을 겪는데, 그 숨어 있는 신경이 불행히도 안면신경인 거죠. 저스틴 비버가 알았던 거예요. 거기에 그냥 걸린 거네요. 네, 걸린 거죠. 다른 신경이었으면 괜찮은데 안면신경이었다. 그거를 이제 좀 독특하게 람제이 헌트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면신경에 걸린 대상포진을, 얼굴 신경이죠. 심각한 경우에 이명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청력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대상포진인 것 같은 게 얼굴이다 라고 하고 의사들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일단 대학병원을 보내요. 그래서 MRI 다 찍어보라고 해요. 신경에 바이러스가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염증을 일으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염증이라는 거는 공격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신경이 염증으로 인해서 손상이 돼요. 그럼 이 손상이, 신경은 회복이 잘 안 되는 조직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후각장애 때요. 후각장애 때, 그렇죠. 네네. 점막은 굉장히 빨리 재생되는 조직이고요. 신경은 예전에는 재생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근데 부분적으로 재생이 될 수 있다고도 하고 신경재생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신경의 비가역적인 손상, 돌릴 수 없는 손상이 오면 이 마비가 평생 가는 거예요. 염증은 번져나가거든요. 그럼 안면신경과 붙어있는, 인접해 있는 신경들, 3차 신경, 청신경 이런 것까지 영향을 준다면 이명, 또 전정신경에 영향을 주면 어지럼증, 전정신경은 균형을 담당하는 거니까요. 뭐 다양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왜냐하면 얼굴에는 다양한 신경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신경 중에 얼굴에 좀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낫고 나서도 그 손상 때문에 일어나는 장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후유증이죠. 근데 이건 람제이 헌트 증후군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벨스 팔시. 그러니까 벨스 팔시라는 거는 안면신경 마비가 왔는데 원인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벨스 팔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벨스 팔시라고 하는 경우에는 85% 정도의 환자는 아무런 치료를 안 해도 한 달 이내에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예후가 나쁘지 않은 안전한 질환이라고 하는데 의사들은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15%가 있기 때문에. 이 통계의 맹점이에요. 정말 통계가 정말 과학적이고 중요하면서도 통계는 항상 맹점을 가지고 있는데 15%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벨스 팔시라는 거는 확률론의 문제거든요. 원인을 명확하게 아는 경우,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하죠.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그 안면 마비의 원인이었다, 안면신경장애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면 그걸 람제이 헌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에 대상포진이 걸렸다, 대학병원을 보냅니다. 간다고 해서 치료가 크게 달라지냐? 그건 아닙니다. 항바이러스제를 조금은 달라요. 사실 조금은 진짜 다릅니다. 항바이러스제를 주사제로 주고요, 스테로이드, 일단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대학병원 가면 MRI도 찍어보고 뭔가 다른 검사들을 다양하게 하겠죠. 비싼 검사들을 하겠죠.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 목적도 있지만 우리나라 좀 안타까운 일인데, 대학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건 어쩔 수 없구나. 근데 우리 같은 1차 의료기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의사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후회 없이 할 거 검사 다 해보고 오시라는 의미에서 대학병원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 안면마비가 왔을 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 이비인후과에 일주일간 입원을 해 있었었고요. 고용량 스테로이드, 염증을 일단 잡아야죠. 아까 스테로이드 이야기했는데 스테로이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나쁜 약이 아니에요. 잘 쓰면 정말 명약이에요. 바이러스는 스테로이드를 쓰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더 증식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단 신경에 생긴 염증부터 빨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 얘가 빨리 돌아오죠. 신경 손상이 많이 심하게 되면 이게 안 돌아오니까 스테로이드 줘서 일단 염증을 가라앉힌다.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를 써서 원인을 좀 치료한다. 큰 틀의 치료 방법이 될 건데 저는 여기에 사이모신 알파 같은 대체적인 면역 치료가 얹어지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테로이드 펄스 세라피라고 해요. 고용량으로 줍니다. 고용량으로 투약하면 NK 액티비티 확 떨어지겠죠. 그걸 사이모신 알파 줘서 어느 정도 보강을 좀 해줘야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테반, 감초, 또 글루타민 이런 성분들이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테로이드랑 방해하는 작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줬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C, 아연, 글루타치온 신경 회복에 도움이 되잖아요. 같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치료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아직까지 대학병원에서 이런 기능의학기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대학병원에서 그런 치료까지는 하지 않고 투트랙으로 병행해서 치료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환자 예후에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환자 중에 최근에 람제이 헌트 증후군 환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케이스 리포트를 하게 됐는데 이 환자분 히스토리를 보면 중년의 여성분이세요. 이 환자분이 작년 8월에 코로나를 앓고 너무 힘들었대요.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막 이렇게 힘든 시절을 이렇게 겪던 중간에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은 주의하세요, 면역력에 신경 쓰세요 하는 이유가 그건데 힘들어 하시던 와중에 11월 달에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면마비가 왔어요. 람제이 헌트 증후군을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했죠. 입원도 하셨대요. 병원에 입원하셔서 저 같은 치료도 받았고 또 한의원에도 입원을 하셨대요. 재활치료 개념으로 한의원에도 한 달 입원을 했고 그러다가 올해 2월 중순쯤에 누구에게 소개를 받으시고 우리 병원이 면역치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내원을 하셨어요. 제가 환자분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간 신경은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환자분이 그때 오셨을 때 환자분도 원했던 게 그거였어요. NK 활성도 검사를 했는데 7이 나왔대요. 우리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40 이하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다른 병원에서 하는 거는 수치로 좀 나오나 보죠. 7이 나왔다고 하고요. 힘든 거 무기력감, 입맛이 없어요. 잘 먹어야 회복하는데 뭐 입맛 없으니까 들어가겠어요? 힘들다, 피곤하다. 그래서 내 면역력을 좀 개선시키고 싶다. 면역이 너무 떨어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 환자에게 했던 치료는요. 사이모신 알파 2개씩 드렸어요. 특수 상황이잖아요. 제가 그냥 코로나 이후에 좀 힘들다 뭐 이러실 때는 면역 치료할 때 2개 쓰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비용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 환자분은 다행히 뭐 경제적으로는 신경 쓰지 말고 치료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이모신 알파 2개, 감초 주사, 테반 주사, 글루타치온, 비타민C를 포함한 마이어스 칵테일 뭐 등등 해서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염증을 좀 잡기 위해서 엔세이드라고 하는 항염증 소염제도 같이 사용을 했어요. 4번 정도를 치료를 했을 때 환자분이 와 입맛도 너무 많이 돌아와서 이거 살찌는 거 아니죠? 스테로이드 주면 살찌거든요. 환자들이 스테로이드 오랜 기간 맞으면 살찌거든요. 이 살찌는 약 아니죠 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스테로이드는 그분께 안 썼어요. 감초를 주면 입맛도 돌고 컨디션이 많이 돌아와서 그런 회복 과정을 거쳤던 것 같고 면역력도 많이 돌아오니까 입맛도 돌겠죠. 그리고 6번을 하고 나서 NK세포 검사를 했더니 1500이 나왔습니다. 와.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1470인가 나왔는데 대략 1500으로 합시다 우리. 1500이면 제 목표치에 도달한 거거든요. 저는 한 600에서 7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추정했는데 이분은 다행히 빨리 올라오셨던 케이스고요. 이 영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환자분이 만약에 코로나 확진되고 힘들어할 때 면역 치료를 했으면 어땠을까? 람제이 헌트가 안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해보고요. 그리고 람제이 헌트 증후군 초창기에 와서 이런 면역 치료를 병행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뭐 신경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지금보다 좀 나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까? 뭐 지금이라도 오셔서 안 그랬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이 힘든 아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많이 힘들거든요. 맞아요. 옆에서 주위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또 많이 다릅니다. 본인이 아픈 거는. 한번 빠지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죠. 맞아요. 계속 안 좋은 우울증도 네. 오고 사람이 피폐해지거든요. 아까 식사도 못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아졌으니 좀 다행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환자에 대한 앞으로의 저의 치료 플랜은 신경재생 쪽이에요. 얼마나 재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염증 치료, 신경재생에 도움이 되는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알파리포산이라든지 비타민C, 또 광양자 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해볼 생각이에요. 얼마나 돌아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신경은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트라이를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환자분이 계속 저를 믿고 와주신다면 치료를 해볼 계획이고요. 과잉진료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다른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한다. 과잉진료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제일 큰 과잉진료 이유는 이거예요.